1억 정도 있으면은 수도권에 그래도 괜찮은 입지에 분양권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가서 실제로 세 채 정도를 샀어요. 1억 이상 현금 흐름이 생긴 거예요.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PIR? 이게 이제 제가 소득 대비 뭐 네. 지인가요? 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PIR을 단지별로도 볼 수 있고, 근데 먼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들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별로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IR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소득 대비 이제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우리가 소득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연봉 한 2천만, 3천만 원에서 진짜 잘 나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보는 이유가, 일단 요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명목 주택 가격, 그냥 주택 가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11년에서 21년까지의 10년간 변동률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이고, 물론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덜 오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1%가 평균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각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은 한 80%, 뭐 프랑스는 한 15%, 영국은 한 50%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주택 가격 지수이고, 그냥 주택 가격 지수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 보실까요? 터키는 250%나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터키에 얼마 전에 리라가 엄청 떨어졌죠. 환율이 예. 통화 가치가 빠진 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오른 예. 거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화폐 가치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해서 보면 실질 주택 가격 지수로 보면은 터키는 250%가 아니라 그냥 29% 오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주택 가격 지수도 보고, 그 다음에 임차 가격, 뭐 전세가, 월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임차 대비 우리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죠. 근데 이게 왜 신뢰도가 있냐면,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잘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은 소득이 높겠죠. 그렇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는 네.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랑 우리 주택 가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그만큼 임대료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들을 비교할 때 사실 PIR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를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 올랐다. 뭐 캐나다는 40%.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10년 동안 한국은 소득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소득이 한 5배 올랐으면 주택 가격은 한 2~3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3%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아까 그냥 주택으로 봤을 때는 한 20% 올랐는데, 네네.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누구 소득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상하네. 그러게요. 월급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직군이라든지 그런 IT 직군들이 판교 그쪽에서 많이 올렸고. 그쪽에서 그쪽 들어보면 이제 연봉 1억 하는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개발자 뭐 연봉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 소득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닙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한번 보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른 뭐 OECD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아까 이 자료는 국토부에서 네. OECD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실제로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네. 봤는데 한국이 거의 이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거의 뭐 1, 2, 3위, 그러니까 앞에서 1, 2, 3위,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PI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네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고평가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미국이 저평가다, 아니면 뭐 유럽이 저평가다 하면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실제로 한국이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있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고 이제 접근을 먼저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도시들별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위스 은행 중에 UBS라는 은행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발표해요. 매년 버블 지수라고 해서. 근데 이 버블 지수도 결국 PIR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IR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작년까지 있는데 올해도 이제 매년 9월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곧 나올 예정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럽이 이제 뭐 뮌헨이나 독일 같은 거, 프랑크푸르트, 뭐 토론토, 홍콩,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 이런 데가 이제 버블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1.84, 뭐 한 이 정도의 2를 넘으면 여기서 만드는 지표로 따졌을 때 2를 넘으면 좀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인 데도 있고, 그래서 페어 밸류, 그다음에 저평가도 있는데 이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우리나라 국토연구원에서도 대입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는 계산 방식 그대로 네네. 이제 다른 우리나라 도시들도 해봤는데 실제로 뭐 20년, 21년 이때 보면은 서울이나 세종이 버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21년 초 뭐 이럴 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 세종이 많이 깎였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버블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실제로 고평가냐 저평가냐로 이제 버블을 체크해 봤을 때도 PIR로 체크해 봤을 때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도시들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볼 수 있고 도시별로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단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의 아파트 매매가의 변동을 이제 PIR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부러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를 가져왔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이제 본사 굉장히 크죠.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소형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소형 아파트가 한 15평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가져왔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한 2007년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 부동산 시세로 뭐 하위 평균, 일반 평균, 평균 매매가가 있어요. KB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대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시세이고 이런 걸 가지고 매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로 데이터를 뭐 1년에 하나씩 하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1월이면 1월, 뭐 2월이면 2월 기준점을 잡고 뭐 이렇게 1년에 아파트 매매가가 1년에 얼마씩 올랐는지 아니면 얼마씩 떨어졌는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엑셀로. 네네. 이렇게 써보고 그다음에 연봉의 변화도 여기다 이제 적어볼 수 있겠죠. 근데 PIR은 단순히 매매가를 이제 연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매매 가격이 연봉 대비 얼마나 비싼가를 지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표로 나타냈을 때 연봉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우리 통계청 가시면은 여기 연봉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기 그렇구나. 소득 정보들 뭐 평균으로 나오겠지만 가계 소득, 지출 굉장히 이제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이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 가면 맞아요. 네. 예, 직장인 연봉이 이제 딱 나오죠. 그것도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연봉을 보고 싶으면 강남은 연봉 4,000, 영등포구 연봉 5,640 이렇게 영통구는 9,37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본 건데 또 오기 전에 최근에 봤는데 어느새 또 영통이 1억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강남이 왜 이렇게 낮죠? 강남이 이게 평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통구가 높은 거는 삼성전자의 본사니까 삼성전자만 많이 있잖아요.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더 세세하게 메탄동으로 들어가면 1억 3천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메탄동에는 뭐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1억 3천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좁혀서 뭐 영통구나 아니면 뭐 수원시로 이제 연봉을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그래서 저는 뭐 1억 3천 넣지 않고 좀 더 이제 영통구 쪽으로 해가지고 9천 정도로 넣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PIR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지표가 이 지표가 올라가면
좀 고평가. 그러니까 연봉 대비 매매가니까 연봉 대비 매매가가 이 위에 있으면 고평가,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저평가겠죠. 요 선은 그냥 평균선입니다. 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네네. 평균선을 딱 그어놓고 표시해놓고 이 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 고평가, 저평가.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지금 만약에 가격이 더 조정된다. 그럼 조정돼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과거 전저점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좀 저평가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싸게 나오는데 집값은 엄청 높으니까 네네네. PIL 절대값이 되게 높을 텐데 아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지역 내에서 한 몇 년도 이렇게 추이를 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적합하겠네요. 네, 그 해당 단지를 내가 관심 있는 단지를 딱 정하고 그 단지에서 그 단지 내에서 이 연봉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지.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랑 수원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지 하나를 놓고 비교할 때, 그 시점을 비교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그 상승 여력 차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뭐 충청도 네. 그리고 뭐 전북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뭐 경남 네. 그쪽이죠. 그쪽 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지금 싼 구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하나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분위기가 상대 저평가다. 예, 예, 그렇죠. 예. 오른다라는 얘기랑 네. 저평가랑 좀 다른 얘기긴 예,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평가 되더라도 상당히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좀 길게 본다면 어차피 이제 저평가는 해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자님 좀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네네. 유학 시절 영국과 미국에서 부동산 소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제가 뭐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잠깐 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미국에도 잠깐 있었고 영국에도 잠깐 있었는데 영국에 있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이제 뭐 저는 아닌데 가끔 대부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자분들의 네. 자녀분들이 유학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뭐 월세를 내고 살거나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자들의 이제 부자분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예를 들어 런던이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그냥 하우스를 하나 삽니다. 하우스를 하나 사는데 그게 100억대예요. 100억대 건물 사고, 근데 거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에 자녀분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 식으로 그 같이 학생들 친구들까지 같이 묵을 수 있게 이제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돈도 받겠죠. 그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녀분은 약간 그 용돈 개념으로 생활비 개념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런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월세도 높지만 월세가 아니라 이제 주세 개념이거든요. 주세라고 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지만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워낙 큰 도시고 이제 금융도 발달했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공실도 용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대도시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살다가도 한국에 오잖아요. 방학 때 올 수 있잖아요. 방학 때 한두 달 오면 그 한두 달도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세 개념이기 때문에 뭐 7주면 7주, 8주면 8주 동안 금방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거기에 여행객도 많고 이제 금융 쪽도 발달했고 워낙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대도시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걸 보고 근데 나중에 유학이 다 끝나고 뭐 몇 년 뒤가 되겠죠. 그러고 봤을 때도 100억에 샀으면 그게 100억이 아니라 110억, 120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을 때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수익형으로 이제 돈도 현금흐름도 만들고 나중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도 보는. 약간 주식으로 치면 배당도 받고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도 받는데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네네. 약간 안전자산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잠깐 있을 때 사례를 보면 보스턴에 굉장히 대학들이 많아요. 대학들이 뭐 하버드, MIT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학생 도시라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잠깐 묵었던 곳이 지냈던 곳이
큰 약간 우리나라처럼 다가구 같은 지역이에요. 다가구 네. 같은 지역인데 되게 막 100년 된 집이에요. 막 나무집인데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빅토리아풍으로 멋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그 집을 집에서 이제 월세를 내고 살았죠. 근데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거기 살면서 공실인적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집주인 분이 굉장히 그냥 거기서 받는 월세로만 먹고 살고 그게 대대손손 물려오더라고요. 그 집 하나로 계속 먹고 사는 걸 보고. 네네. 근데 그 집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4-5층짜리 4-5층짜리 집인데 한 방이 뭐 5-6개만 되더라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손손 먹고 살면서 뭐 자기 아빠 때도 그랬다, 자기 때도 그렇다, 내 아들도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해져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보고 진짜 학군, 그러니까 아까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 또는 학군이 좋은 보스턴 같이 학군이 좋은 곳 이런 곳들은 진짜 수요가 끊임없이 있구나. 그리고 이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깨달아서 진짜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겠다. 내 전공이 부동산 아니지만 저 전공은 엔지니어 쪽인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신 거고 네. 3년 만에 또 순자산을 10배 정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초기 자본은 얼마였고 네. 지금 현재는 한 뭐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자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자산이랑 순자산이 이제 다른데 순자산 개념으로는 뭐 대출이랑 전세랑 이런 걸 다 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수억 정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한 수십억 정도 순자산 기준으로 그 정도에 이루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운이 좋게 시작을 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운이 좋다라고 해도 네. 그만큼의 베팅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없었으면은 네. 사실 또다시 상승장이 찾아와도 그런 사람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하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또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억으로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지금은 사실 약간 좀 하락장이어서 그때랑은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차피 평생 우리가 살 거고 네. 평생 어차피 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 투자자가 뭐 저평가 아파트를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 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는 제가 시세를 이제 요즘에 또 많이 떨어져서 저는 부동산 초보는 약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분양권을 노려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새 거가 될 거고 신축이 되면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는 신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망하기 힘들거든요. 신축이라는 게.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요. 10%만 일단 있으면 되거든요. 10%를 있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보통 무이자로 많이 해줘요. 건설사에서. 그래서 지금 초기 분양권이고 아직 건설 중이고 아직 입주를 안 하고 분양권 상태인 거를 보시면 분양가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6, 7억짜리는 6, 7천이 되겠고 근데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많았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한 총 계약금 10%와 프리미엄 합쳤을 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있으면은 수도권에 그래도 괜찮은 입지에 분양권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은 한 1억이라고 말씀드려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랑 거의 붙은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나 중개 수수료만 있으면 그 정도만 있으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기동력이 되고 좀 열정 있고 그러면 네네. 좀 용기가 난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다 하면은 근데 지방은 또 위험하죠. 그만큼 그 투자금은 적지만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물리면 진짜 오래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량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지방 같은 경우 가면은 젊은 분들, 제 후배분들도 제가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돈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일단 수도권이 1, 2억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퉁쳐서 네. 한 1억 정도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그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1억을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지 네네. 저자님이 팁이 있다면 무엇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뭐 열심히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 네. 제가 후배한테 이제 후배한테 조언을 하고 실제로 후배가 실행했던 건데 한 1, 2년 전에 그러니까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후배가 이제 제가 이제 전주시를 투자하면서 여러 채를 투자하면서 후배한테도 여기 좋으니까 한번 가봐라. 거의 돈이 안 든다. 이제 말을 하니까 맨 처음에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몇 년간 투자를 못했어요.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네네. 불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후배가 가서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가서 전주시 한 3채 정도를 샀어요. 3채를 샀는데 거의 매매나 전세가 거의 붙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후배도 돈이 없는데 가서 실제로 세 채를 거의 무피나 풀피, 그러니까 무피 같은 경우는 매매나 전세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매매가 뭐 1억 4천이면 전세도 1억 4천에 놓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매매를 1억 3천에 했는데 뭐 인테리어를 1,000만 원 들여서 1억 4천 정도 들인 다음에 전세를 1억 5천에 놓을 수가 있어요. 예쁘게 이제 집을 꾸며서. 네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오히려 생기는 그런 투자를 저는 이제 투자 고수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후배한테 그냥 말만 해줬는데 가서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한 1, 2년 전에 그렇게 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가가 한 3, 4천씩 올랐어요. 물론 매매가도 그만큼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렇죠. 전세를 올려받았는데 한 채당 한 3, 4천씩 올렸으니까 1억 이상 현금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은 거의 들지 않았고 실제로 한 1, 2년 뒤 시점에 현금 흐름이 1억 이상 생겨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제가 뭐 하라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터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수도권에 내 집 마련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열정적으로 약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게 실제로 직장인들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각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좀 약간 이렇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투자로서 저는 수익을 내서 가는 게 좀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연봉이 크다면은 네. 뭐 금방 모을 수 있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네. 방금 말씀하신 지방에서 그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는. 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이제 뭐 상승 여력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은 거기에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은 지역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 발로 뛰고 좀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네. 뭐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경험을 했던 것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사실 최근 5년, 수도권 같은 경우 5년간 대세 상승을 해서 전업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봐요. 이제는 좀 시간이 필요한 투자가 돼서 오히려 직장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뭐 소득 가격이 올라야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직장인분들은 사실 월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가격도 많이 깎였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놓고 그냥 생활하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재밌게 생활하면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원상복귀만 돼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아파트 가격이든 주식이든 50% 떨어졌는데 이게 원상복귀만 돼도 100%잖아요. 50%가 원상복귀만 돼도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 되게 관심 없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이 관심 많고 막 불장일 때는 오히려 그때 여유롭게 그냥 팔고 나오는 여유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네. 앞서 보여주신 그런 지역별로는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막 여기저기서 다 빠진다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투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본다면은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한번 보시고 최근에 출간하신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신다면은 또 좋은 기회에 또 적절한 가격에 좋은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크차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